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이름이나 호를 짓거나 개명할 때 사람들의 큰 관심이 사실 돈에 있습니다. 이름이 재수없어서 돈이 안 붙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재수라는 말 자체가 돈이 들어올 운수를 말합니다. 재물재, 운수수.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그런 이름이 정말 있다면 돈 붙는 이름 말입니다. 장명 제대로 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누구나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각 사람의 미세의식은 자기 사이즈를 스스로 측정해 놓고 그에 만족할 줄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어쨌든 돈이 붙는 이름, 이런 게 다 사람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엉터리 논리일까요? 이걸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고 부자는 왜 부자인가 하는 그 부의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재물복은 쉽게 말해서 돈이 잘 붙는다는 뜻인데요. 수많은 책에서 그 비결들을 얘기하죠. 심상화하라, 화건, 기도, 비전보드 만들어라, 만다라트 만들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중에서 만일 진정한 답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벌써 그 답을 향해 너도나도 몰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게 아주 부분적인 충족은 해주었을지언정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꽤 오랜 기간 이름을 짓고 개명하는 일을 해온 입장에서 돌아보면 돈이 붙는 이름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역시 에너지인데요. 그런 에너지를 흡인하는 자성을 띠도록 이름을 구성하면 됩니다. 물론 생년과 맞춰야죠. 자, 숨 한번 깊게 쉴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그 돈과 바꿀 수 있는 무엇이 반드시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돈과 같은 무엇이,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이 오늘 이 지식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것의 명칭을 뭐라고 할까요? 같이 그냥 더라고 합시다. 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재물이란 것을, 돈이란 것을 더 얻고 싶어 하니까 일단 더라고 하죠. 이 더라는 에너지는 미세하게는 물질 입자이기도 한데요. 이 물질 입자 에너지가 사람 몸을 풍성하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는 기회도 꼬이고 투자자도 달려들어요. 고객들도 최면에 끌린 듯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밝은 등에 날벌레들이 모여드는 이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등이 꺼져버리면 벌레들이 모이지 않죠. 적적하죠. 마찬가지로 더가 미약한 사람들에게는 돈도 잘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 더라는 게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건데?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름 짓는 사람이니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름 잘 지으세요. 저 타타오에게 맡기면 재물복 있게 이름 지어줄 겁니다. 그건 이치가 있으므로 저는 분명 그렇게 지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를 당기는 이름을 장착했는데 더가 빈약한 사람이라면, 자, 여기가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더가 월 200만원 사이즈라면 그 사람은 그 금액까지는 수월하게 돈이 당겨집니다. 이름이 좋을 경우 말입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되잖아요. 돈이 흘러넘쳐서 줄줄 다른 데로 사라져버립니다. 돈 쓸 일이 입을 벌리고 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돼요.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가 깨져가지고 뭐가 손실돼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다쳐서 등등으로 깨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강남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업소는 작았는데 아주 손님이 줄을 섰죠. 저희도 단골 손님이었고. 제가 보기에 그 주인은 딱 그 정도 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쏠쏠했죠. 그런데 그 작은 업소가 그만큼 버니까 업소를 늘리면 수익도 비례할 줄 알았나 봐요. 어느 날 번 돈을 다 부어서 한 4배가 넘는, 4배가 뭐야? 한 6배 됐던 것 같아요. 넓은 피자집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 강남에서. 종업원도 여러 명 더 뽑아뒀죠. 그런데 손님의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그는 망한 겁니다. 이걸 보고 분수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분에 넘치는 욕심을 냈다고도 하죠. 그 분수, 그게 바로
그 더의 복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누구나 현재보다 더 벌고 싶어들 할 텐데 더가 적은 이에게는 돈이 붙는 이름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어진 더 안에서 돈을 부르고 복을 부르는 이 메커니즘은 아주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더를 좀 더 크게 확장하는 일이죠. 그걸 일러 돈그릇을 키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 방법은 개인별로 장명시 제가 체크해드리지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원리가 아니라 제가 감히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주의 원리이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사람마다 일정량의 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가 밝은 빗무리처럼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산을 둘러싼 신비한 안개구름 같다고 할까요? 그 덕을 깨먹지 않는 게, 흩어버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 덕은요, 머리 위의 통로로 쉽게 분산되어 버리곤 합니다. 통로 함부로 열면 안 되죠. 즉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리면 그리로 폭사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세요. 수시로 화내면서 화낼 거 다 내면서 재물복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사실 화를 자주 내는 이에게는 좋은 이름 지어줘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사장님은 화 억수로 잘 내는데 월 2천만 원은 번다고요? 그 사장이 화를 안 낼 수 있다면 월 4천 원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화를 폭발하는 게 제일 안 좋긴 하지만 그게 작은 사이즈일 때는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짜증을 내면 간이 있는 옆구리 쪽으로 그 덜하는 에너지가 질질 새게 돼요. 금간 거죠, 말하자면. 그것도 누적되면 상당한 손실을 부릅니다. 가령 버럭 화를 내는 것과 짜증 5번은 거의 비슷한 힘이죠. 그럼 어떡하죠? 화가 나도 꾹 참고 짜증이 끌어도 억눌러 참으란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근원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화가 애초에 안 나야죠. 짜증이 애초에 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마음보가 커지면 그게 쉽습니다. 심보가 좁으니까, 우리 심보라고 하죠. 그게 좁아 터지니까 쉽게 솟구치고 열받고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짜증도 그래요. 좁아서 짜지니까 그게 피의식이 되어 병든 것을 짜증이라 하거든요. 자, 마음을 넓게 가질수록 화도 짜증도 덜 나게 되고 그럴수록 내 덕가 분산되지 않으므로 돈을 당기는 자성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넓어질까요? 여기서 대부분 막히나요? 사람과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우리 스승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너댓 걸음 물러서라고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도 말고 한 걸음만 물러서 보세요. 그 한 걸음, 그게 제 마음보의 지름을 한 걸음 넓게 해줍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시원한 드넓은 세상이 열리죠. 당신은 한 칸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모든 측면에서 키가 커진 것 같이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되고 더 원활하게 재물도 끌려오게 되며 무엇보다 재물이 유실되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쌓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 이름이나 호를 드릴 때 그분에게 맞는 그런 조언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야 완전하죠. 그래야 좋은 이름이 헛되이 금이 가지 않는 법입니다.